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입니다. 오늘이 올 들어 가장 더운 것 같다. 이 말을 매일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하늘은 맑습니다. 불쾌지수는 높겠지만 파란 하늘 보며 마음의 위안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8월 3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로구 고척돔 지하상가의 정상화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승인 과정을 두고 상인과 공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동두천에 주둔했던 미군 기지가 이전하면서 보산동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강동구 명일전통시장에서 조례상 금지된 디자인 노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법을 짚어봤습니다. 얼마 전 고척 스카이돔 지하 매장 일부 상인들이 쫓겨날 위기에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대상은 돔 운영자인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승인된 매장 중 일부 업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계약 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종규 기자. 네, 저는 지금 고척돔 지하의 한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복잡한 만큼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복잡한 사안이라 간단히 정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간단히 짚어드리자면 네. 고척돔을 운영하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지하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한 업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경영난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약속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고, 이로 인해 업체와 함께 지하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상인 중 일부가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 지하 매장에는 총 31개의 매장이 입주해 있는데 이 중 19개 업체는 계약 해지 이전에 공단이 영업을 승인해 주었다는 이유로 공단과 다시 임대 계약을 체결해 매장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뒀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단은 19개 업체만 이제 승인해줬다는 건데 나머지 12개 업체는 공단이 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까? 네, 위탁업체 계약 해지 이후 12개 업체는 미승인 시설이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이 퇴거를 요구했고, 업주와 전 위탁업체는 이 부분에 승인 미승인 부분에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승인 업체에도 새로운 계약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을 수수료 매장으로 하냐 아님 일반적인 임대료 매장으로 하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업주 한 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서 장사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남짓 됐습니다. 현재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소위 승인 매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승인이라는 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1년 전에 들어올 때 수수료 매장이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공단에서 지금 그 승인 업체라고 인정을 한다면 지금도 수수료 매장으로서 승인을 해줘야 제가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제 주최 측이 바뀌었다고 그걸 공단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임대 매장으로 해서 그걸 뭐 계약을 체결을 해라, 안 하면은 뭐 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좀 불리한 게 많기 때문에 제 당초에 수수료 매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수수료 매장을 2020년까지 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죠. 네. 수수료 매장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수수료 매장이 돼야 하나? 여기는 뭐 어차피 이제 특수상권이고요. 특수상권이라는 거는 이제 뭐 경기가 있을 때 또 시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1년 365일 영업이 매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고정으로 임대료를 내고 하기에는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여기 들어오지를 않았죠. 그렇다면 승인 매장 업주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승인 매장 업주들 중에는 뭐 개인의 어떤 그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들이
요번에 이거 공단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더 좋은 조건이다 하고 할 수도 있고, 그건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지명도 있는 프랜차이즈고, 또 같이 여기서 메뉴들이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그 어떤 경계가 분명해졌는데, 그것을 주의 감독 총괄해야 될 리퍼블릭 측에서 빠져나가고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애매모호해져 있는 상태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고척돔 지하 매장 운영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습니다. 법정 다툼까지 번진 사안도 여러 가지인데 이 부분은 판결 이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공단의 입장도 들어보고 차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고척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정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승인 매장이든 미승인 매장이든 풀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많아 보입니다. 이 소식은 추후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 연결해봤습니다. 동두천에 주둔했던 미군 기지가 이전하면서 보산동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미군을 상대로 영업하는 상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등 상권이 붕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전병천 기자. 네, 저는 동두천 보산동 관광특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미군이 떠나면서 동두천 보산동 지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외국인 관광특구로 지정된 보산동 거리인데요. 네. 관광특구라고 하지만 미군을 상대로 장사를 하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떠나면서 상점의 절반 이상이 폐업을 했는데요. 지금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지만 그 가게를 찾는 사람들을 거의 볼 수가 없고요. 오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제 뒤에 있는 곳을 보시면 셔터가 내려진 가게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조금 앞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열쇠로 잠겨져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데 녹슬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인적도 없고 또 절반 이상의 상점이 폐업했다고 하는데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보산동 지역 경제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네, 동두천은 지난 60년 동안 주한미군의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인데요. 그런데 지난 2004년부터 기지 이전 사업으로 병사들이 평택으로 떠나면서 상권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이곳은 미군을 상대로 특화된 상점들이 대부분이어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한때는 2만 명이 넘는 미군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산하다 못해 썰렁할 지경입니다. 한 업주는 미군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으로 100여 개의 업소가 주말에만 문을 열고 나머지 상점들은 업종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군이 떠나면서 상권이 활력을 잃어 업종 변경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미군들이 빠져나가면서 이 폐업이 속출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한때 이 지역이 호황을 누릴 때도 있었나요? 네, 동두천은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 기지가 차지할 만큼 시 전체가 미군 부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지가 들어선 후 미군을 상대로 한 점포가 300개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한때는 돈을 긁어 모은다며 돈두천이라 불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지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군들의 크고 작은 범죄와 개발 제한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낙후됐고 아직까지 기지촌이란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네, 돈두천이라는 말이 참 인상적인데 이 행정기관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이 동두천시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또 사업도 추진한다고요? 네, 동두천시가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산동의 빈 점포에 공방을 만들어 공방 거리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현재 20개의 공방이 들어서 있는데 올해 말까지 60개까지 늘려 문화거리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락의 발상지라는 이점도 살려 K락 빌리지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악 공연을 활성화시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권의 부활을 위해선 전문가의 부재와 홍보 부족, 그리고 기지촌이란 부정적 이미지는 넘어야 할 산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두천 보산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병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절반 가까이 미군 부대가 점령한 동두천 지역 경제를 보면 미군 기지가 이전 해도 문제고 잔류에도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국가안보란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온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두천 연결해봤습니다. 건물에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웁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카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카센터 옆 건물에 살던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리하기 위해 배치돼 있던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당일 집안에서 선풍기를 계속 틀고 있었다는 집주인 전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천막이나 비닐로 세워진 노점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이런 노점들을 관리하기 위해 강동구에서는 별도의 조례안을 만들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례상으로 금지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명일 전통시장에 설치된 노점입니다. 도시 미관 개선과 시장 상인들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몇 해 전부터 디자인 노점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시장 일부 상인들이 노점 거래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박스는 살 수도 팔 수도 전매 행위도 모든 걸 못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이걸 샀어요. 샀는데 이 조합원 돈으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상인들에 따르면 디자인 노점을 상인회 측에서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수백만 원이 오갔다며 관련 통장 사본을 제시합니다. 상인회 측은 상권 보호의 일환으로 추진한 일이라 주장합니다. 자기 돈으로 혜택했잖아요, 내가. 그러면 이거를 본인들 해가지고 구청에다 반납하고 나는 그냥 털고 나가겠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야 돼요? 상인회에서 이거를 보고 상품을 보여주고 해결돼야 맞잖아요. 자기 거 달라는 거 어떻게 해요? 상인회에서 준 거 아니고 이거는 해가지고 이거는 종합회에서 나간 거야. 현재 강동구 디자인 노점 조례안에 따르면 디자인 노점을 제3자에게 파는 것은 금지돼 있는 상황. 노점을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노점상은 영업권을 박탈당하고 디자인 노점은 구청에 압수되거나 폐기 처분됩니다. 상인들은 디자인 노점 거래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구청은 수년간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노점 거래 행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지난 10월에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와요. 노점 현황입니다. 허가 노점, 불법 노점. 그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라는 그 내용을 봅니다. 공문이 와요. 지금까지 제가 3년째 준수, 작년까지 준수가 됐구나, 작년 10월까지. 그래서 전대 전면 하나도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암암리에 노점 매매가 의심되는 정황이 나오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적발만 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수십여 개의 노점을 사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거래 관계가 커지다 보면 수요자는 발생이 되고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면은 그 기업형 노점이 발생될 수밖에 필연적이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그런 가치를 계속해서 올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에 비해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기업형 노조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노점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분명 불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상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노점 거래는 어쩔 수 없다는 상인의 측의 주장과 노점 거래 행위는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구청의 주장이 맞물리면서 전통시장 상권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물건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거래량이 많은 만큼 사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휴가철 특히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대책은 없는 걸까요?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65만 원짜리 패딩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주문 한 달 만에 A씨가 받은 건 패딩이 아닌 티셔츠 한 장뿐이었습니다. 해당 쇼핑몰에서 A씨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례는 모두 25건, 피해액만 1,500만 원에 달합니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휴가철인 7월과 8월의 피해 상담은 274건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휴가철 피해 신고 접수가 많은 만큼 지난 26일부터 3주 동안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전자상거래센터가 신고를 접수하면 사기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자료를 경찰청에 넘겨주는 방법이 공조수사로 바뀌면서 범인 검거가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집중신고센터를 경찰청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범인 검거가 함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와 경찰청 사이버카 어플에서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입력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결제 시에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결제 대금 예치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하남 미사강변도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교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내용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영장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결국 하남시가 수영장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문을 연 하남국민체육센터입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이 번호표를 뽑은 뒤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여름 방학을 하면서 보통 3시간을 대기하는 건 기본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이제 여기 수영으로 와요. 그거 그러면은 우리가 한 3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몇 시간 전에 와서 미리 기다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애로사항이 많죠. 수영 강습을 받는 이용객들도 불만이 한둘이 아닙니다. 25m가 너무 지금 짧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운동량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많이 돌려주셔도 거의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형편인 거죠. 그래서 일단 레인이 25m인 게 제일 아쉽고요. 하남국민체육센터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각종 운동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4만 3천 명이 찾습니다. 하지만 미사 강변도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특히 수영장 이용객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하남시는 수영장 규모를 배로 늘려 증축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수영장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게 월 한 3천 명 이상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화 상태라서 그래서 이번에 지금 추경에 기본 설계비 1억 2천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착공을 목표로 약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50m 8레인을 지금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영장을 확장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100억 원 규모입니다. 하남시의회는 기본 설계비를 통과시키는 한편 국도비 유치에 함께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늦어도 2019년에는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 가지로 또 주변 시설들이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편의시설들을 잘 갖추어 나가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인구 22만의 하남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체육과 문화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양재정입니다. 경기도가 소극적인 행정 행위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 처리 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책임 회피와 행정 편의주의 각각 9건, 도민에게 일을 떠민 자의적 업무 처리 4건 등입니다. 도는 사례의 경중을 따져 징계와 훈계, 시정 등의 처분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습니다. 종로구가 8월 한 달간 청년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청년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신고센터는 근무 환경이 열악한 업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종로구청 본관 1층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 있는 신고센터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합니다.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신고센터에서 1차 상담 후 종로구 시민명예 옴부즈만과 연계한 무료 노무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야영장이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다정다감 캠프를 엽니다. 캠프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이번 캠프는 참가 가족에게 텐트 30개 동과 샤워실 등의 부대 시설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또한 가족 도미노와 물놀이,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집 기간은 11일까지며 30가족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신난 건 사람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밤낮 없이 들려오는 매미떼의 울음소리에 어젯밤 문득 들었던 생각인데요. 매미는 애벌레의 모습으로 길게는 10년이 넘게 땅속에서 생활을 한다죠. 긴 인구의 시간 끝에 지상에선 길어야 겨우 한 달 정도 살다가 생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맹렬하게 울음을 토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몸도 마음도 지치고 있진 않으신지요? 매미의 일생을 생각하면 매년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계절의 뜨거움마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겸허한 마음마저 듭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